심리적 사실주의와 감정노동의 임계점. 신세계 에반게리온 녹음 과정에서는 성우들이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성우들 간의 갈등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다고 해. 우리에게는 그냥 애니메이션 한 편이지만 그 한 편이 나오기 위한 엄청난 고찰과 통찰의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정말 중요한 작품이야.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기술적 진보와 서사적 실험이 교차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어. 이 시기를 상징하는 가장 독보적인 작품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단순히 거대 로봇물이라는 장르적 관습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연과 실존적 고뇌를 다루는 포스트 모던한 접근법을 취하며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어. 총감독 안노 히데아키는 자신의 임상적 우울증과 그 극복 과정에서 얻은 심리학적 통찰을 작품 전반에 투영했고, 이는 캐릭터들의 극단적인 심리 묘사와 파격적인 연출로 이어지게 되었지. 그리고 이런 감독의 제작 기조는 작품에 참여한 성우들에게 단순한 목소리 연기를 넘어 배역과 자신을 완전히 동기화할 것을 요구하는 체화된 연기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서사적 논리보다는 캐릭터의 정신적 붕괴와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는 추상적 연출이 강화되면서 성우들은 실제 현장에서 가혹한 정서적 소모와 물리적 충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 아스카의 성우 미야무라 유코와 신지의 성우 오가타 메구미 사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일화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리얼리즘이 연기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안노 히데아키의 연출 철학과 성우에게 가해진 정서적 압박부터 살펴봐야 해. 사실 안노 히데아키의 연출 스타일은 캐릭터의 생각과 감정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이는 종종 성우들에게 가혹한 정서적 요구로 다가왔다고 해. 그는 에반게리온을 나의 인생이며 에반게리온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정의할 만큼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작품에 태워넣으려 했어. 이러한 감독의 태도는 현장에서 성우들에게 완벽함을 넘어선 실제감을 요구하게 만들었지 뭐야. 그리고 안노 감독은 여인중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비견될 정도로 까다롭고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 특히 그는 아스카라는 캐릭터를 성우 미야무라 유코의 목소리가 입혀지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아스카다워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요구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 사실 말이야, 이러한 고도의 기대치는 미야무라 유코와 오가타 메구미에게 배역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굴레를 씌웠어. 심리적 투영. 감독 본인의 우울증과 내면 세계를 캐릭터에 이식하며 배역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자아전이가 발생해. 리얼리즘 추구. 실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가혹한 디렉션을 수행하며 녹음 중 물리적 충돌 및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해. 추상적 연출. 명확한 설명보다는 상징과 암시를 통해 감정을 유도하며 연기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유도해. 성우들의 배역 몰입과 심리적 상태. 이카리 신지 역의 오가타 메구미와 아스카랑그레이 역의 미야무라 유코는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정서적 기둥이었지. 오가타 메구미는 신지의 소심함, 자기 혐오, 그리고 폭발적인 분노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했고, 이는 감독 안노 히데아키의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어. 그녀는 25년 동안 이어진 시리즈의 무게감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회상했더라고. 미야무라 유코에게 아스카는 단순한 배역 그 이상으로 그녀는 아스카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어. 그러나 아스카가 극중 겪는 정신적 고문, 양산형 에바와의 전투로 인한 물리적 부상,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은 미야무라 본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고통으로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아스카로서 최선을 다해도 다음번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배역의 비극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다고 해. 실제로 이러한 두 성우의 과도한 몰입은 녹음실 내부의 공기를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실제 동료 사이의 관계마저 서먹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에 이르게 돼.
그리고 에반겔리온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의 마지막 장면, 즉 LCL의 바다를 배경으로 신지가 아스카의 목을 조르는 장면의 녹음 과정은 성우사에서 유례없는 일화로 남아있어. 사실 당시 오가타 메구미는 해당 장면의 감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극도로 초조하고 좌절한 상태였거든. 안노 감독은 연기의 실상을 높이기 위해 오가타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했으며, 이에 오가타는 미야무라 유코를 실제로 바닥에 밀쳐내고 목을 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대. 이 과정에서 오가타 메구미는 감정이 고조된 나머지 실제 물리적인 힘을 과도하게 가했고, 이로 인해 미야무라 유코는 한동안 대사를 뱉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 정신적 타격을 입었어. 오가타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 그녀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 사과하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회고할 정도였어. 이 사건은 성우가 캐릭터의 폭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동료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사례로, 예술적 리얼리즘이 연기자의 안전과 윤리를 위협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아스카의 기분 나빠 대사의 탄생과 감독의 파격적 디렉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 해당 장면의 마지막 대사인 기분 나빠는 에반겔리온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대사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는 원래 대본에 존재하지 않았었대. 초기 시나리오의 대사는 "네 같은 놈에게 죽는 건 절대 사양이야" 라는 훨씬 더 직접적인 거부의 표현이었는데, 안노 감독은 미야무라 유코의 연기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수없이 많은 리테이크를 요구했었다네. 오가타와 미야무라가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자 안노 히데아키는 극단적인 상황 가정을 제시했어. 그는 "네가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너를 언제든 해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않고 대신 너를 보며 하는 것을 네가 깨어나서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미야무라 유코는 이 질문을 듣고 안노 감독에게 진심으로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 순간 튀어나온 대답이 바로 "기분 나빠요" 였던 거야. 안노는 그녀의 그 반응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으며 대사를 수정했고, 이는 감독이 성우의 개인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예술적 수단으로 착취한다는 비판을 낳은 동시에 작품의 상징적인 엔딩을 만든 순간이기도 해. 가혹한 제작 환경과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미야무라 유코와 오가타 메구미 사이의 실제 관계를 차갑게 냉각시켰어. 실제로 미야무라 유코는 아스카로서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이 성우 본인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도록 녹음이 끝나면 즉시 스튜디오를 떠나 모든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었거든. 그녀는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대 역인 오가타 메구미를 향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졌어. 당시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두 성우의 사이가 극도로 서먹해졌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 오가타 메구미 역시 신지의 어두운 감정에 짓눌려 주변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감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료에게 가한 물리적 압박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 사이의 장벽을 더욱 높였다고 하네. 이러한 감정적 고립은 성우들이 전문적인 연기자로서의 직업의식과 인간으로서의 감수성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 에반겔리온 극장판 이후 미야무라 유코는 성우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 그녀는 에반겔리온 녹음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더해 광적인 팬들의 스토킹과 근거 없는 성추문 루머 등으로 일본 내에서의 활동에 극심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결혼 후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하여 성우학원을 운영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 호주에서의 생활 동안 그녀는 에반겔리온 관련 홍보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도 명탐정 코난의 토야마 카즈와와 같은 기존에 맡았던 배역의 녹음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그녀는 에반겔리온 신극장판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스카라는 캐릭터에 대해 명병의 심정으로 임했으며, 녹음이 끝나면 즉시 호주로 돌아가는 등 철저하게 일과 삶을 분리하려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어. 아스카의 상우를 맡은 동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구원과 화해의 서사. 2007년부터 시작된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시리즈는 과거의 상처를 입은 성우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도전이자 치유의 과정이 되었어.
특히 2021년 개봉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이르러 미야무라 유코는 이전의 노붐과는 달리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어. 작품 속 아스카가 마침내 성장을 거듭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성우 본인도 25년간 짊어지고 있던 아스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야. 오가타 메구미와 미야무라 유코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성숙한 동료 관계로 회복되었어.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에반게리온 굿즈를 가지고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과거의 날선 긴장감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 신극장판의 완결은 캐릭터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를 행동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놓았던 성우들이 마침내 평온을 되찾는 화해의 서사이기도 했지. 에반게리온의 제작 사례는 현대 성우 산업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 성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로만 연기하지만 그들이 겪는 정서적 소모와 물리적 압박은 실사 영화 배우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거나 때로는 더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예술적 리얼리즘의 경계에 대해서도 감독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성우의 트라우마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기자의 심리적 케어 시스템도 중요해서 극단적인 우울이나 폭력을 연기해야 하는 성우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체화된 연기의 명암을 보면 캐릭터와의 완전한 동기화는 뛰어난 연출 성과를 낳을 수 있지만 연기자 본인의 자아를 파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돼. 고통의 미학이 남긴 유산. 미야무라 유코와 오가타 메구미가 에반게리온 녹음 현장에서 겪은 갈등과 고난은 이 작품이 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기도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연출된 슬픔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고통과 인간적인 혐오,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비록 그 과정에서 두 성우 사이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한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그 가혹한 시간은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독보적인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게 해줬어. 미야무라 유코가 호주에서의 긴 공백을 깨고 다시 아스카의 행복을 빌어주며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된 것은 고통으로 점철된 예술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치유와 구원의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지. 에반게리온은 성우들에게 가장 가혹한 작품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흔적을 남긴 작품으로 기억될 거야.